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입니다.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죠? 비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집안에 많이 계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일단 지금 지수 상황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2200포인트를 여러 번 시도를 했다가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이때 한번 시도했다가 못 넘어섰고, 이때 한번, 이때 두 번째 시도하다가 그 삼수 끝에 일단 넘어섰어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2200포인트를 일단 좀 안착한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수 상승의 배경을 보게 된다면 일단은 제일 밑에 있는 고객 예탁금, 계속적으로 좀 튼튼하죠. 매수 대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이제 자금이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란 선이 개인 투자자의 어떤 보유 금액입니다.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수 상승을 일으켰던 그 배경에서는, 그쵸, 이 개인 투자자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런 것들이 보이고, 다만 좀 경계해야 될 것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이 지수를 보시게 된다면은, 과거에 있었던 지수를 그냥 회복하는 수준이었는데, 그쵸? 이 코로나 직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죠.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이 시점과 여기 보시면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신용잔고는 어떻습니까? 과거 수준을 굉장히 큰 폭으로 넘어섰어요. 이거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의 참여도가 좀 높다면은 신용잔고가 같이 증가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일단 이 부분 좀 경계할 필요가 좀 있다. 나중에 이제 투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자, 지금 2200포인트가 시장에서 좀 안착된 상황에서 나오는 우려 중에 하나가, 공매도 금지를 했던 것이 이제 9월 15일 날 이후에 과연 연기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좀 관심이 좀 커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매도는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공매도가 원래 이제 3월달 15일부터 금지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6개월 뒤인 9월 15일이 되면은 일단 그 해제했던 걸, 금지시켰던 것이 이제 해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 올해 8월 말에 그 금감원에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이걸 계속 끌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잠깐 번호를 한번 아라비아 숫자로 좀 쳐주세요. 공매도가 연장됐으면 좋겠다 1번. 그냥 공매도가 그냥 이때 9월 15일 날 그냥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으면 좋겠다 2번. 채팅창에 한번 숫자만 입력해 주세요. 연장됐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죠? 그쵸? 개인 투자자들의 연장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좀 많죠, 아무래도. 근데 저는 좀 굉장히 연장되는 게 약간 좀 우려가 돼요, 사실은. 이게 사실 조삼모사예요. 매를 먼저 맞냐, 늦게 맞냐, 이제 2차일 뿐이지, 우리가 주식 투자를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둘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뭐 연장을 하나, 지금 그냥 하나,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연장을 한다라고 쳐요. 연장을 하는데 그 기간이 또 문제예요. 3개월 연장. 이러면 좀 문제가 좀 커져요. 만약에 6개월 연장을 더 한 번 한다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나마 충격이 좀 분배가 돼요.
올해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2분기 때 기업 실적도 안 좋고 3분기 때도 약간 좀 그런데 내년부터는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의 공매도가 이제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약간의 그 충격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9월 달에 공매도를 금지했던 것을 해제하는 것도 충격이지만은 만약에 한 달 정도 연장 내지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연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9월 달에서 3개월을 연장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충격이 가장 클 거예요. 12월 15일 날.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올해 부동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 대주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분을 늘린 기업들이 좀 있어요. 지금 대주주의 요건이 지난해는 15억 이상이었거든요. 이제 시가총액 수준으로 해서 15억 이상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양도세를 물려요. 양도세를. 근데 올해는 그 기준이 좀 더 확대가 됐어요. 10억 이상으로. 또 확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올해가 처음입니다. 10억 이상은. 그러면 대주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서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대주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12월 달에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9억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50%가 올라가지고 9억에서 대략 한 10억 이상의 지금 시가총액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가총액을 10억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주식을 내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주주란 얘기예요. 작은 규모가 좀 크죠. 그래서 옛날부터는 지수가 상승한 해당 연도에는 12월 달에 주가 하락이 좀 비교적 커집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의 또 문제. 과거에는 즉 대주주라는 얘기는 누굽니까? 개인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면은 그동안은 기관하고 개인이 매수했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하락폭이 좀 덜 했는데 지금 이 지수를 올린 주체가 개인이란 얘기입니다. 개인들이 이 내다 팔 때 이 밑에 있는 기관과 외인이 그걸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9월 15일 날에 공매도 금지를 해제시키는 게 훨씬 낫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2월 달은, 11월, 12월 달은 위험합니다.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좀 괜찮은데,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그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되겠고,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그러한 이제 리스크가 이제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를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공매도를 하게 된다면은 실적 대비, 실적과 비교했을 때 주가 상승폭이 크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은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은 근거 없이 주가 상승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들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면은 어이없이 올라간 종목들, 테마주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래의 성장주라고 얘기했던 2차 전지라든지 혹은 반도체주라든지, 물론 이런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에 대한 명분은 존재해요. 명분은 존재하는데 단기 급락도 나올 수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왜냐면은 그 해당 기업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주가 상승의 명분은 존재하는데 살짝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많아요. 사실은 실적 대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래 한 2, 3년 뒤의 실적을 미리 끌고 가지고 상승한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시점에서 주식은 맞추는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예측을 하고 예단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만은 몇 가지 시나리오는 좀 갖고 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 공매도의 영향권에서 좀 피할 수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어떤 대주주 때문에 대주주가 이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대거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까지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주가에 대한 그 회피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주가가 아직 오르지 않거나 덜 오르거나 즉 저평가된 기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상이고요. 네, 다른 종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분기 실적, 잠정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죠. 네, 그 잠정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업의 실적의 흐름과 목표가는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